이번에 미국 뉴욕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 금융시장의 한가운데서 미국 월가의 거물 은행이 충격적인 수치를 내놨는데요. 앞으로 5년, 2030년이면 디지털 현금 시장 규모가 무려 3.6조 달러, 하나로 5,244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거 그냥 누가 한 얘기가 아니라 239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B&I 멜론은행, 미국 뉴욕 멜론은행이 공식적인 보고서로 발표한 전망입니다. 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된 현금이 이 변화를 주도할 거라고 하는데요. 언뜻 봤을 때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 커진다고?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디지털 달러나 유로 같은 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로 넘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겉보기와는 다르게 이 안에 리플 XRP랑 연결된 숨은 한 수가 있다는 거. 이 표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이야기지만요. 맥락을 살펴보면 리플 XRP에게도 커다란 변화의 신호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뉴욕발 전망이 어떻게 XRP랑 맞물려 있는지 자세히 파헤쳐 드려보도록 할 거고,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요. 그 밑에서 어떤 흐름이 꿈틀대는지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 뉴욕 멜론은행의 보고서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이 은행은 전통 금융의 산 역사였습니다. 그런 것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현금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한데요. 먼저 스테이블코인부터 짚어보죠. 이 달러나 유로 등의 가치가 연동된 디지털 화폐를 말을 하고 있고, 2014년 테더가 등장한 이후에 처음에는 암호화폐 트레이더들만 쓰는 도구처럼 여겨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 페이팔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이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은행도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이 토큰화 현금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든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머니마켓 펀드는 달러 표시 단기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이런 걸 만들까요? 이 즉각적인 결제, 낮은 비용, 24시간 거래, 이 기존 금융이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뉴욕 멜론은행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이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면서 결제 속도가 빨라지고 또 담보 관리가 쉬워지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유럽연합의 미카 법안 시행이라거나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같은 것들, 여러가지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점도 이 강력한 자신감의 근거로 들었고요. 이제부터 규제가 뒷받침되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달러, 유로를 쓸 환경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리플과 XRP의 이 본질적인 맥락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리플은 애초부터 전통금융과 암호자산의 연결을 꿈꾸던 회사입니다. 2012년 출범할 때부터 가치의 인터넷을 표방했었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은행 간 송금을 지금의 이메일처럼 순식간에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현실벽은 높았어요. 은행들은 가격 변동성 큰 암호화폐를 직접 쓰기 꺼려했고 규제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한 발 물러나서 리플 XRP 없이도 쓸 수 있는 결제방 리플넷을 먼저 구축을 했습니다. 이 전 세계 수백 곳 금융기관이 참여한 리플넷에서는요, 국제송금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필요하면 XRP를 연결통으로 쓰도록 한 겁니다. 일본 SBI 은행이라거나 산탄데르 은행 같은 것들 리플넷을 통해서 몇 초 만에 해외 송금 테스트를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XRP 자체를 바로 쓰진 않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송금을 일단 체험을 한 셈이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XRP 거래가 정상화되는 여러가지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는 거고, 무엇보다 기관들 인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암호화폐는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은 이제는 블록체인으로 달러를 운송장처럼 보낼 수 있네 이러고 있습니다. 리플도 이런 변화를 놓치지가 않았어요. 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태평양의 팔라우 같은 나라랑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도 했습니다. 스위스의 메타코라는 암호자산 수탁업체를 인수하면서 은행들이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도와줄 준비도 갖췄어요. 한마디로 기관들한테 디지털 토큰을 쓰려면은 우리랑 함께 하자 이런 포지셔닝을 공고히 한 거죠. 이 뉴욕 멜론은행의 장밋빛 전망 뒤에는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 깔려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 시대가 오면요, 리플이 그 교통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 XRP는 그 길 위를 달리는 유동성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뉴욕 멜론의 숫자를 곱씹어보면 상당히 재밌는데요. 5년 뒤에 디지털 현금 3.6조 달러라는 거는 지금 전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과도 맞먹는 규모거든요. 현재 전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3천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5년 만에 5배 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1조 달러는 뭐냐고요? 이 토큰화된 예금, 디지털 MMF 같은 이런 기존 금융자산의 블록체인 버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은행 돈과 펀드 투자금까지 토큰으로 만들어 쓴다라는 거고, 여기서 합치면 3.6조 달러, 독일의 GDP랑 맞먹는 돈이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이 공상이 아니냐? 이미 조짐은 보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세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된 금액이 27조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비자카드랑 마스터카드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거래량이고 3.6조 달러는 잔액 기준이라서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 디지털 달러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도 감은 오실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돈이 블록체인상에서 돌게 되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결제가 빨라질 겁니다. 간의 송금이 몇 초 만에 끝나니까 외환거래의 시간초로 돈 벌던 사업 모델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겠죠. 시장 간의 재정 거래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금리가 달라가지고 생기는 틈을 노리던 일부 거래들이 실시간 자금 이동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대신에 새로운 기회도 보이겠죠. 이제까지 각 나라 통화는 자기들만의 막에서 움직였었지만 앞으로는 국경을 넘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동하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각자 움직이는 수많은 토큰을 과연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미국 달러 토큰, 유로 토큰, 엔화 토큰,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어지럽죠. 초기에는 각자 쓰이다가 결국에 서로 교환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텐데 은행 A가 달러 토큰을 보내면 은행 B는 그걸 받아가지고 유로 토큰으로 바꾸길 원한다. 뭐 이런 상황들이겠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은행끼리 환율 협정 맺고 교환하거나 중개은행을 거치거나 여러모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토큰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중립적인 교환 매개체만 있으면은 수백 개 토큰을 실시간으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바로 XRP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XRP가 어떤 법정화폐에도 고정되지 않은 완전한 중립통화이기 때문에 일종의 글로벌 교환 수단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유럽의 한 은행이 달러 기반 JPM 코인을 가지고 있고 브라질의 은행은 브라질 CBDC 토큰을 가지고 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이 둘이 직접 교환하려면 복잡한 계약이 필요한데 XRP 시장을 경유하면 순식간에 수합 자체가 가능해집니다. 유럽 쪽에서 JPM 코인을 팔아가지고 XRP를 사고 또 동시에 브라질 쪽에서는 XRP를 팔아서 브라질 CBDC를 사는 겁니다. 각자 입장에서 몇 초 만에 JPM 코인에서 브라질 CBDC로 이런 교환들이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일이죠. 실제로 리플의 ODL 솔루션이 이런 식입니다. 중간에 XRP를 넣어가지고 송금을 중개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스테이블 코인과 XRP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 스테이블 코인이 크니까 XRP도 당연히 는다. 이런 단순 공식은 아니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돼 있어서 결제 통화로 제격입니다. 반면에 XRP는 가격 변동이 있지만 환전의 매개로 뛰어듭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현금, XRP는 디지털 외환에 가깝달까요?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은 결제 시장 판이 커지는 효과가 있고요. XRP는 그 판들 사이를 잇는 교차로에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대성공해도요. 각 국가나 발행사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난립하면은 XRP 같은 중립 자산의 수요는 높아질 수가 있겠죠. 반대로 전 세계가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만 쓴다면 XRP가 설 자리는 줄어들 수가 있고요. 지금 상황은 그 전자에 가깝습니다. 이 달러에 연동된 코인만 해도 USDT 테더나 USDC 서클 그리고 BUSD, TUSD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앞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자기 CBDC를 내놓게 될 텐데요. 서로 경쟁하면서 디지털 통화의 다극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XRP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어요. 이 각기 다른 디지털 돈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XRP가 자리매김할 여지가 상당히 커지고 뉴욕 멜론은행 보고서의 포인트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디지털 머니 5,200조 원 규모로 커진다라는 그 말 속에서는요. 수백 수천 개 정도의 토큰이 금융시장을 흘러다닌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고 그 토큰들 사이의 환전 수요는 필연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XRP 입장에선 그 무대가 넓어지는 셈이겠죠. 물론 BNI 멜론 보고서가 XRP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업계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지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결국에 전통금융도 크로스 체인 유동성이 필요하게 될 텐데 XRP가 그 퍼즐을 채우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꿈 같은 이야기냐고요. 리플은 벌써 우리가 해답이다라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0곳의 금융기관이 참여 중인 리플렛 그리고 그 중에 40%가 이미 XRP 기반의 즉시결제 ODL을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요. 2024년 한 해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액이 150억 달러를 넘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금융 전체로 봤을 때 미미하겠지만 해가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는 거. 이 스위프트망에 기대던 은행들이 하나 두 개씩 XRP를 만져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뉴욕 멜론 같은 거대 은행의 긍정론은 더 많은 기관들을 디지털 자산의 길로서 이끌 수 있는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실전적인 관점, 이 투자자의 시선으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당장의 시장 흐름 심상치가 않아요. 중장기 전망만 좋고 단기 모멘텀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일 텐데 이 비트코인 쪽에서 의미 있는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자면은 최근에 크립토컨트의 분석가가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MV/RV 지표를 언급했어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MV/RV 비율이란 건요. 이 방금 산 사람들의 평단가 대비했을 때 현재 시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1.0이면 본전, 1.0 아래면 손해인 상태죠.
근데 이 수치가 최근에 0.95선까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저점을 0.91쯤에서 찍고 반등했다라는 건데, 특히 0.92 이상을 유지하면은 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남겼고, 과거 통계를 보면 이 정도 수준을 지켜주면은 추세가 상승 쪽으로 기운 적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 이 지표가 안정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5천 달러에서 12만 달러 구간까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대담한 전망까지도 내놨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감안을 해봤을 때 15에서 2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을 본다는 얘기겠죠. 물론 숫자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닥은 다졌고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런 시장의 인식이에요. 이 패닉에 팔던 단기 투자자들이 이제는 버티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게 바로 온체인 데이터가 들려주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2월 효과, 이른바 산타랠리 가능성까지도 겹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의 시장 분석을 빌리자면은 긍정적인 요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먼저 계절적인 통계인데요. 비트코인은 지난 8년 중에 6번이나 12월에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신기하게도 가격이 올라가는 해가 더 많았던 거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입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잡히면서 이르면 내년 초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솔솔 나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유동성이 풀리고요.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겠죠. 위험 자산의 순풍이 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가능성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관세 수익을 재원으로서 국민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어요. 일종의 트럼프표 현금 살포 정책인데 꼭 실현되지 않더라도 시장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마치 2020년 코로나 때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뿌렸던 걸 연상시키거든요. 그때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폭등했었죠. 그리고 기관들의 레버리지 증가도 있겠습니다. 요즘에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량과 포지션이 크게 늘고 있죠. 일반 개인보다 기관들이 선물 옵션을 통해서 적극 베팅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향후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 오르는 쪽이든 내려가는 쪽이든 가격 출렁임이 커진다는 건데, 만약에 위의 요인들처럼 호재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다. 레버리지랑 유동성이 불꽃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래들의 저점 매집도 있어요. 최근 온체인 통계에 따르면은 1000개 비트코인 미만을 보유한 중간 규모 지갑들이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장의 큰 손까지는 아니겠지만요. 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개인들보다 한 발 앞서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인이 눈치채기 전에 조용히 코인을 쓸어 담는 이런 스마트 머니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트코인 축적이 진행될 때 나중에 불장이 시작됐을 때 공급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급격하게 뛰는 이런 촉매제가 되곤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가 12월을 앞둔 지금 11월장에서 이 시장에는 이렇게나 많은 상승 재료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XRP는 어떨까요? 이 비트코인이 엔진 역할을 해줄 준비를 마쳤다면 그 다음 차례는 주요 알트코인들에게 넘어옵니다. 역대 사이클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나가고 일정 시차를 두고 리플 같은 대형 알트코인들이 급등하는 이른바 알트 시즌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이 지난 2017년 말이 대표적이었죠. 비트코인이 고점 찍고 나서 XRP가 단기간에 몇 배나 폭등하고 사상 최고가를 새로 섰습니다. 물론 그때랑 상황은 다르지만요. 역사는 반복되거나 최소한 운율을 가진다라고들 해요. 이미 XRP 차트도 미묘한 기운을 보인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기술적인 지표상 강세 신호가 포착되고 온체인상으로도 고래 주소들의 XRP 보유량이 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애널리스트 측에서는 XRP 다음 목표는 5달러다 이런 과감한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한 개당 2달러대인 걸 감안했을 때 상당한 상승 여력을 점치는 셈인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강력한 상승장이 온다라는 전제하의 시나리오고요.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시기보다는 그만큼 기대 심리가 높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걸 솔직히 말씀드려보자면은 이쯤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면 누구나 솔깃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호재가 많다면 XRP 지금이라도 더 매수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겠죠. 저도 역시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 스테이블코인 폭발 성장 전망에다가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 호전되고 있고 산타랠리 가능성까지도 있다 보니까 이 소위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모양새에서 다만 저라면 이렇게 자문자답 해볼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는 뭘까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해서 페드 측에서 금리 인하를 미루거나 이 정치 이벤트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계획대로 시장이 뛴다면 나는 얼마나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을까? 이런 급등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홀딩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 중간중간 조정에 겁먹고 팔아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미리 매도 목표랑 전략도 다 같이 생각해 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XRP의 근본 가치에 대한 확신도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XRP를 중장기적으로 쓸 거다, 이런 제 나름의
논거가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 토큰화된 현금 시대가 그 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5,200조 원 규모의 디지털 머니 시장이 열린다면은 그 교통정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 하나쯤은 필요할 거고, XRP가 꼭 정답이란 법은 없겠지만요. 지금까지 준비 상황이나 업계 포지션을 봤을 때 유력 후보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겠죠. 이 결국에 투자라는 게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서 XRP의 승산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해보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기 흐름의 개선, BNI 멜론 보고서가 보여준 거시적인 기회의 창, 그리고 리플의 행보까지도, 이런 것들 종합하시면은 XRP가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국면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향후 전망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부터 생각해볼까요? 지금 촉발된 상승 모멘텀이 실제로 12월 랠리로 이어지고 2026년 초까지 시장 전체가 화랑을 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XRP도 아마 수년 만에 최고가 경신 소식이 들릴지 모릅니다. 이 심리적인 저항선이었던 3달러대, 심지어 그 이상으로 가격이 솟구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 현재 XRP 첫 번째 현물 ETF가 승인됐죠. 그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거고, 기관 호재도 계속 나온다면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이벤트들이고, 정말로 큰 그림은 또 그 다음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다가오는 2030년까지 토큰화된 현금 5,200조 시대가 현실화된다면 이 금융 시스템은 근본부터 바뀌어 있을 거고, 은행 간의 국제 결제망, 외환시장 구조, 심지어 각국 통화의 지위까지도 재편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편도 변화 속에서 XRP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가 진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XRP가 글로벌 금융의 유난유 역할을 굳힌다면은 그때의 가치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거고, 시가총액이 조 단위를 올라설 수도 있는 거고요. XRP 가격이 두 자릿수 단위를 넘어가지고 세 자릿수를 논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각국의 정부가 기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담합한다거나 은행들이 별도의 연합망을 구축해서 XRP 같은 공개망을 배제한다면 이 XRP의 꿈은 제한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전자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지만요. 언제나 두 시나리오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 분명한 건 이제 암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투기판이 아니다라는 사실이겠죠. 이 BNI 멜론의 보고서 한 줄 한 줄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 이 전통 강자들이 뛰어들면서 이 시장은 판도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고, 이 눈앞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물결의 방향성을 잘 타는 전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어쩌면은 금융사의 한 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과 기존 금융이 융합되는 장.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떤 자산이 금융의 모세혈관 역할을 쥐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XRP가 그 정답이 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고, 5,200조 원 규모의 디지털 머니의 시대, 그 한복판에 XRP가 서 있을지 없을지 이제 곧 시장이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주겠죠.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드 우리 신사 채널 창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속도를 이해하셔야지 앞으로의 상승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요즘 리플 보면서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박스권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까 감정도 기대도 둔해지는 시기니까요.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과거의 흐름과 속도를 반드시 다시 떠올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프 당선 시기였던 과거의 상승을 기억해보면은 이 리플은 별다른 예고 없이 조용히 움직이다가 단 2, 3개월 만에 700원에서 4,900원까지 이 직선처럼 치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속도감, 그 당시의 패턴들, 이거 떠올리는 것 자체가 다음 상승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이 시장은 상승 직전까지는 늘 지겹고 재미없고 답답한 흐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랫동안 쌓아둔 에너지를 한 방에 터뜨리듯이 움직이죠. 그게 리플 투기의 패턴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1년 전만 해도 리플의 단기 저점 600, 7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저점은 이미 3,000원 구간입니다. 이 저점 인식 자체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위로 올라온 거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을 높이고 가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고 그 위에서 다음 변동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들 이해하셔야지만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뒤늦게 따라붙는 게 아니라 미리 잡고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결국에 차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어떤 리듬으로 움직여 왔는지 보여주는 기록이겠죠. 과거의 속도랑 패턴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또 다음 상승을 자신의 타이밍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요. 과거를 잊은 투자자는 다음 상승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 이 지금의 지루함 속에서 조용히 복귀하는 사람이 결국 다음 파동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XRP 커뮤니티에서 3,150원 매수해서 단기간에 3,650원 익절 전략을 도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감이 아니라 구조적인 판단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3,150원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본 이유는 총 3가지였습니다. 먼저 과거의 스윙 저점과 매물대가 겹친 수요가 완벽한 구간이었었고, 그리고 단기랑 중기 이동평균선이 평탄화되면서 추세 전환을 준비하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RSI랑 MACD 지표가 동시에 바닥 신호를 내면서 모멘텀 회복을 예고됐던 구간이었죠. 즉 하락의 끝이 아니라 리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50원 익절 구간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 캔들은 윗꼬리가 길어졌고 거래량은 피크치 이후에 감소세를 보였고 RSI가 과열권 둔화되면서 MACD 지표는 고점을 낮추면서 모멘텀 약화를 선행했습니다. 이런 조합들이 언제나 이익 확정의 신호였던 거고,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은 그 자리에서 매도 신호 드리면서 실제로 시장은 그 이후에 조정 하락세를 맞았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보여주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대응은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매번 그 구조를 데이터로 검증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신 이런 흐름들처럼 우리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실전 타점과 매수 매도 전략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을 절대로 혼자 보지 마세요. 이 전문가의 구조적인 분석과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보시려면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신사 채널은 언제나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은 투자의 언어로서 데이터로서 증명하는 실전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